구치소를 나와서 법원정까지 가게 되는 저 이동 시간에 이러저러한 자신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자신의 논리,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시선, 그다음에 언론의 반응 이런 것들 다 떠올리면서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것이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정상적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만감이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철 모를 때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그냥 평범한 소녀로 크다가 어머니가 저격당해서 사망을 하면서 정말 원치 않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 권력의 실제로 또 맛을 보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하다가 아버지까지 또 시해가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상황 아닙니까? 호송차 안에서 아마 그런 만감이 교차될 가능성이 주마등처럼 교차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박 대통령 개인의 인생 자체에 굉장히 비극적 삶이 결국은 지금은 수의를 입고 수의를 입고 사복을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복을 입은 것으로 현재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인생 전반을 돌이켜보면서 주마등처럼 흘러간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복받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우면산 터널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우면산 터널이 상당히 교통 정체로 막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예후 이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교통 통제라든지 차량 통제도 없는 모습을 지금 확인되네요. 그렇죠. 경호 차량 일부만 있을 뿐이고 옆에 있는 이제 오토바이의 경찰 경호 일부만 있을 뿐이고요. 교통 통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이동 장면인데 우면산 터널에 어떻게 보면 교통 정체에 갇힌 모습. 이것도 되게 좀 뭐랄까요? 이례적이에요. 저 구간이 굉장히 길진 않은 구간이거든요. 저 우면산 터널만 지나게 되면 이제 바로 서초동이 나오게 되는. 이 막히면 되게 길거든요. 여기 있는 공간이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언론사들 취재진으로도 둘러싸여 있는 거고 시간이 아직 9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막혀갖고 굉장히 가는데 좀 더딘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에 탑승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더디게 가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구치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뉴스나 바깥 소식을 거의 끊고 지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현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상으로 보게 됐을 때 대통령의 임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탄핵 이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한 채로 오로지 이 재판에만 매진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어떻게 재판정에서 드러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기 경찰관들하고 그 차량이 사실은 경호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호는 아닙니다. 경호는 아니다. 구속되는 순간에 그 신병이 법무부 교정실 기관을 넘어가기 때문에 경호는 안 되고 아마 지금 경찰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차량 이 정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되면 경호는 끝이게 되거든요.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탈보다도 무죄 나올 수 있으니까 박탈까지는 아닌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은 경호가 끊기게 돼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경찰관 분들은 이제 교통 정리를 위해서 아마 그렇지만 경호 역할도 하죠. 판사 생활을 오래 또 하셨으니까 수많은 이 피의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특히 첫 재판, 오늘 첫 재판이란 말입니다. 재판이 17차, 18차, 19차 공판 가면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도 거의 여유가 좀 생기는 편인데 첫 재판을 앞둔 피의자들을 만나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심경의 변화랄까? 좀 많이 긴장도 될 것 같고. 역시 우리 김준 앵커는 법조 전문가가 아니니까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죠. 검찰에 조사받을 때는 피의자인데 법원에 들어오면 피고인이라 그럽니다. 피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두 종류로?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하고 아주 초조해하는 사람은 나뉘는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멘탈이 상당히 강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담담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재판할 때 여성 피고인들은 가끔 탁 오면 울기부터 시작합니다. 여성 피고인들 중에? 여성 피고인 일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신세가 되게 한탄스러운 거죠. 예. 사실 그 피고인을 보면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인지 몰라도 남성이 훨씬 많거든요. 보통 피고인들은.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뭐 남자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요. 예. 많고. 그래서 그런데 여성 피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선할 정도 한 30명, 40명 재판하면 여성은 한 두셋.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고 예. 한 나라를 책임졌던 분이기 때문에 보통의 여성과는 다른 멘탈을 보이지 않으실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는 소신과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현재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첫 재판에서 뭐 첫 재판이 그리 길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처럼 무죄를 항변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벌써 그 징조는 준비기일이라고 지난주에 있었죠. 거기 예. 나왔었습니다. 준비기일에서 모든 걸 부인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첫 재판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뒤집고 인정한다. 그럴 리도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가 수사 과정이라든가 쭉 지켜보니까 본인이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도 밑에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왜곡해서 했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뇌물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본인은 그냥 국가를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한 말이 밑에 그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들이 왜곡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먹은 것이다. 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첫 기일에 아마 검찰에 지금 공소 사실이 18개 항목 정도 돼 있는데 예. 모두 부인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증인 다 예. 나오고 다 불러서 물어보려면요. 그래서 재판이 아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추측이 됩니다. 예, 지금 터널 안에서 저희가 생방송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전 신호가 잠시 멈춘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다른 카메라가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또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카메라 화면으로 돌렸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호칭은 일단 피고인인데요. 사복을 입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포승줄이라고 하잖아요. 수갑이나 포승줄은 일단은 전직 대통령 차원에서 매지 않고, 수갑이나 포승줄은 푼 상태로 일단 사복 차림인데, 수감 번호 503은 사복을 입어도 그 위에는 부착을 해야 한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한다라면은 사복을 입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임 번호에 대한 부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실 법정에 처음 내리는 순간 우리는 5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입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오랫동안의 이 구치소 생활을 통해 갖고서는 과연 얼마나 좀 적응을 하고 지냈는지 일각에 전해지는 전언에 따르면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초췌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그 특유의 박 전 대통령의 평생을 고수해왔던 이 헤어스타일도 구치소 안으로 머리핀 같은 것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림머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오늘은 불가능하다. 올림머리가 불가한 게 마지막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로 가는 과정에 스스로 머리핀을 풀고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올림머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머리를 그냥 적당히 묶는 정도로 오늘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차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데 저렇게 정체된 상황이라면은 박 전 대통령도 저 호송차 안에서 옆에 있는 취재진들의 저런 열기들, 셔터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좀 그 열기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부담감이죠.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속이 되고 난 뒤에 하루 오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유영하 변호사와 계속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여전히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짜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잘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 밝혀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차가 저기 터널에서 많이 막히는데 같이 옆에 있는 저 오토바이 탄 경찰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 터널 안에서. 공기도 안 좋은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고인 상태에서 구치소를 나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기간에 이러저러한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시정일관 무죄 입장이잖아요. 나는 엮여도 단단히 엮였다. 아무 죄가 없다. 나는 몰랐다. 뭐 이런 거거든요.